안녕하세요. 미래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꿈이 곧 미래잖아요. 여러분, 미래책방은 꿈의 책방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꿈에 관련된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는 제목의 멋진 책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뭐 꿈에 관심이 많아요. 원래 제가 이제 교육 일을 하니까 교육은 결국 드림 메이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학생들에게 꿈을 만들어주고 꿈을 자기 것으로,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낮에 꾸는, 평상시에 꾸는 꿈이고, 이거는 밤에 모든 사람이 꾸는 꿈을 얘기합니다. 그 꿈에 관한 과학. 어, 옛날에 그쵸, 예, 수면의 과학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미셸 콩드리 감독의. 예, 그 영화를 위해서 꿈은 모든 영화에 다 단골 소재가 되고 있는데, 예, 참 괜찮은 층이 있어요. 모두가 꾸지만 실은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제가 부를 달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자 작품 소개하고, 그리고 내용 줄거리, 뭐 문제의식. 이번에는 이제 많은 도표 그림들을 많이 활용해서 좀 보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추천 독자 이유 이렇게 꾸몄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꿈 전문 회사가 있더라고요. 넥스트업이라고 회사가 궁금해서 이 책에 나오기 때문에 이 넥스트, Connect Your Teams and Streamline Workflow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넥스트업이라는 회사를 이 창업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꿈과 관련돼서 창의성과 관련된 교육 전문 회사인데 안토니오 자드라라는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스틱골드라는 두 사람의 어떤 이제 한 사람은 안토니오 자드라는 이제 어, 어, 실험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 심리학 박사를 받은 분이고요. 그리고 정신의학과 박사 제 과정도 밟았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의대를 꼭 나와서 의사가 되지 않아도 의학 박사는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나 서울대 옛날에 의전원 있을 때 서울대 심리학과 출신 그리고 서울대 심리학과 출신으로 또 미국에서 유명한 미국 뉴욕의 의사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연결돼 있죠. 로버트 스티콜드는 어, 하버드대에 나왔고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심리학을 추구해서 한쪽은 생화학까지 약간 문과의 이과를 융합하는 그쵸? 예. 두 사람이 쓴 첫 번째 책인 것은 아닌데 이 책이 국내에 소개된 첫 번째 책은 맞아요. 안토니오 자드라 로버트 스티클로는 이 두 분이 촬영했을 수도 있고 꿈 관련 회사도 있더라. 진짜 그 달라우트 꿈백화점 같은 걸 만드는 게 목표인가 보죠. 그 회사는. 내와 기억이 함께 만드는 꿈의 이야기라고 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꿈에 관한 놀랍도록 대담하고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꿈을 만드는 꿈이란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그쵸? 예, 창조물이에요. 예. 이미지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쵸? 예. 냄새도 나더라고요. 꿈에서. 그쵸? 꿈에서 냄새 오각이다.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또 맛까지 느끼고 완전히 꿈속에서 꿈은 하나의 내가 꿈꾸는 메타버스라고 할수 꿈속에서 근데 그걸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하튼간 그런 왜 인간은 꿈을 꾸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꿈의 이야기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는 말이 밤새 꿈에 시달려서 특히 악몽에 시달려서 힘든 밤을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다른 말이 아닐까. 좋은 꿈을 꾸고 산다는 것도 그쵸? 예, 잔다는 것도 그쵸? 그만큼 건강한 인생이 건강한 뜻이잖아요. 아마 이 책의 저자도 읽지 않았을까. 바로 이미애 작가죠. 달라가토 꿈백화점의 원투를 다 썼던 요 책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례들이 요 이 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미애 작가가 이 책을 읽고 달라가토 꿈백화점 3를 쓰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다양한 담론들을 한번 찾아보죠. 정말 좋았어요. 운수 오진 날과 돼지 꿈이라고 봤는데요. 돼지 꿈이 행운을 상징한다는 건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유럽 국가에서도 미국에서도 돼지가 등장하는 꿈을 행운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돼지가 몇 마리가 등장하느냐, 돼지를 안 왔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운수 오진 날은 진짜
진짜 무슨 오진날이죠. 그 사이코패스 연기를 정말 잘했는데요. 유연석이 이 이성민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그저 처참하게 목이 잘린 채 죽고, 그리고 아내는 그 충격으로 자살하고 가족이 풍지박산 났는데 모든 걸 잃었는데, 근데 돼지 꿈꿔가지고 로또 당첨이 됐으니 그것도 인생에 참 역설이 따로 없죠. 예. 꿈에 관련된 얘기들은 진짜 많죠.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 개도 꿈을 꿀까? 제가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압축해 놓은 거예요. 개는 꿈을 꿉니다. 책에서도 나왔지만요. 제가 개를 키워보고 있기 때문에 개가 옆에서 잘 때 가끔 악몽이 시달리는, 그리고 쩔쩔쩔해서 맛있는 거 먹는 꿈도 꾸는 것 같고, 그땐 깨우지 않더라도 악몽을 꿀 때는 조금씩 깨워주기도 하죠. 개도 분명히 꿈을 꿉니다. 아기가 꿈을 꾼다는, 이 아기 보니까 진짜 저희 딸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나네요. 진짜 바로 어제 같은데, 아기가 가끔 자다가 찡그리고, 아기도 모르는, 그렇지 뭐 이렇게 그런 존재에 의해서 낯선 꿈을 꾸게 돼서 무서움을 느끼고, 그런 게 악몽을 비롯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어렸을 때 악몽을 좀 꾸고 커서는 좀 악몽을 덜 안 꾸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성장기의 하나의 성장 통과 과례 같은데, 얘도 아기도 분명히 꿈을 꿉니다. 그죠?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그죠? 예. 아기의 뇌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제대 빨라야 5살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하루에 20시간씩 자면서 뇌에서 아무것도, 그쵸? 의식이나 어떤 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뭘 걸어놨냐? 뇌졸중의 자기진단.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예요. 당뇨암, 뇌졸중. 저는 이 세 개가 치매까지 치면인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뇌졸중과 암이겠지만, 뇌졸중은 그쵸, 예. 오면은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죽기까지 과정에 뇌를, 예, 쉽게 말하면 좌반구에 뇌졸중에 오면은 언어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오면 오른쪽은 전혀 쓰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거는 극심한 뇌졸중이어서, 그쵸, 곧 심밀인간화 되거나 곧 사망 선고를 받기 전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흥미로운 사실도 있었고, 이의지 머릿속에 연결하고 이렇게 전극으로 재는 그 이의지는 꿈을 기록할 수 있을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인셉션도 그렇고 많은 영화에서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FMI, 그 fMRI 검사로, 그죠? 꿈 꾸는 활동의 어떤 부분인데, 이게 그 부분을 지목을 해서 그 꿈이 무슨 돼지 꿈이다? 그 꿈이 저거다? 이럴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꿈의 내용을 컴퓨터 프린터로 연결해가지고 모두가, 어쨌든 꿈은 시각적인 거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뭐 앞으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다면은 진짜, 예, 글쎄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회사들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 꿈을 재밌게 꾸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꿈은, 예. 그리고 실제 꿈은 많은 창의성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식물인간도 꿈을 꿀까? 식물인간은 의식이 멈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의식이 멈췄다는 얘기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혼수 상태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그죠? 얕은 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지만, 깊은 시간에 결국 인간이 깨어 있는 한, 인간이 살아 있다는 것은 의식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인간의 의식. 그것이 있는 한 꿈을 꾸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렘 수면에 꿈을 꾸고 비렘 수면에 꿈을 꾸지 않으니까, 렘 수면이 짧고 비렘 수면이 길수록, 즉 꿈을 꾸지 않을수록 아주 깊이 있게 잔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비렘 수면에는 30%, 렘 수면에서는 90% 가까이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다가, 물론 자는 시간 딱 시작해서 끌 뗄 때까지 꿈을 다 꾸는 건 아니고, 꿈 한 편만 꾸는 것도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시간을 꿈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꿈이 하면서 그 기억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쵸? 예, 소위 말하면 뇌의 배선을 바꾸기도 하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청소를 하는 거죠, 꿈에서. 그리고 이런 잠꼬대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잠꼬대라면은, 그쵸, 그 옆에 있던 와이프가 잠꼬대 하다가 딴 여자 이름 불러가지고 추궁됐다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불륜이고 바람핀 걸 알아냈다는 유명한 일화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데요. 통계학적으로 잠꼬대에서 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방금 그거를 본인은 못하잖아요. 기억을 해놨다가 기록을 해놨다가 바로 그 즉시에 꿈은 일어나서 몇 분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꿈은 깨자마자 그 내용을 최대한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 내용을 대조했을 때 맞는 비율보다는 틀리는 비율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꼬대가 꿈의 일부라는 것도 일종의 약간의 헛소리일 수도 있죠. 예. 재밌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왜 비판받을까?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 그쵸? 어, 코카인 중독자이면서 유태인이기도 했고, 그쵸? 제가 볼 때 서양 문화에 3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와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하튼간 칼마르크스까지 3명의 유대인들이 그쵸 서양 문화를 만든 건데 서양 근대 현대를 만든 건데 그 중에서도 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요 프로이트고요. 이 저자 2명은 이렇게 했어요. 프로이트는 히틀러 더하기 피카소 더하기 비틀즈다. 그러니까 문화에 미친 영향이 그쵸 프로이트의 영향을 안 받은 뭐 영화도 없는 것 같고 소설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근데 꿈의 해석은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사실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의 의식이 되어 간다는 게 요즘의 어떤 주류잖아요. 근데 뭐 프로이트는 결국엔 융에 의해서 극복되긴 했지만 그리고 모든 꿈을 다 그쵸 자기가 엄청난 바람둥이였잖아요. 뭐 처제랑도 바람피고 뭐 바람핀 대상이 한둘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에 모든 게 다 성적인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심리학에 그치 현대 심리학에 미친 영향 그리고 현대 문화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꿈의 질문은 이 질문의 변주에 우리는 왜 꿈을 꾸는가? 예. 이 꿈이란 얘기는 비유적인 의미로 치면 낮에 꾸는 꿈은 결국 백일몽은 그쵸 세상을 바꾸려는 꿈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밤에 잘 때 꿈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꿈을 꾸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시작으로 이 책을 시작한 거예요. 왜 꿈을 꾸는가? 근데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지 사실 이래서 꿈을 꾼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노벨 생리학상 감이겠죠? 예. 사실 꿈은 좀 비슷합니다. 서양이랑 동양이 다 비슷해요. 재밌는 게 남성의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긴 깐디도 포함되어 있고 교양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남성 100%, 여성은 67%가 성에 관한 꿈을 꿨어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이건 뭐 프로이트가 증명한 게 아니고 그죠? 예, 이거는 통계적으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죠? 남성의 100%. 물론 남성 중에서 5%는 동성애니까 그 중에 꿈에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나왔겠지만 여튼간 꿈이 좀 리비도의 적나라한 어떤 그런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통계적으로 모든 남성 그리고 여성의 3분의 2 정도는 성에 관한 꿈을 꿉니다. 이거는 그렇죠. 동서할 거 없이 그렇죠. 예. 뭐 성에 관해서 굶주려 있는 감옥이라든지 뭐 수도원 같은 데서나 많이 꾸고 뭐 그런 뭐 할렘 같은 그런 데서 있었던 뭐 술탄들은 꾸지 않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시기가 또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시기가 테스토스테론이 활발할 때 그죠? 그런 꿈들을 많이 꾸게 되죠. 그리고 악몽이란 것은 누구나 꾸죠.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리고 꾸고 PTSD가 전형적인 악몽이죠. 미로의 꿈에서 갇히는 꿈도 많이 꿉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꿈도 많이 꿔요. 저는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꿈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꿈이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지각하는 꿈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샤갈은 갔다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하늘을 나는 꿈도 전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꿈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심리에 의식이 있고 의식 뒤에 갖춰진 무의식까지 포함해서 그 무의식에는 리비도가 있잖아요. 그걸 드러내고 있는 요소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근데 꿈은 정말 참을성의 어머니일까? 그래서 그 달러트 꿈백화점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레디비의 가사가 폴 맥카트니가 나타낸 꿈에서 나타난 레디비의 마더 메리 컴스툼에서 메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마더 메리예요. 뭐 이제 산타 마리아도 마더 메리긴 하지만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알려주신 거고 예스터데이는 그 멜로디가 꿈에서 나온 거라 일어나서 그 꿈에 내 멜로디를 적었더니 그 음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게 벤젠의 고리잖아요. 그죠? 벤젠의 고리가 이 모양을 했던 것은 이거는 그죠? 예, 바로
이 꿈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사례는 참 많습니다. 결국 꿈은 창의성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각몽, 꿈을 꾸면서 내가 이것이 꿈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들어 제 꿈에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주 나타나거든요. 자주 나타나셔가지고 전 저에게 좋죠. 근데 그러다가 내가 저희 집사람이나 어머니한테 물을 때가 또 있어요. 근데 어머니, 영희야,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거는 반쯤은 자각몽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순간을 현실로 알고 있으니까 그 자각몽은 이게 꿈이라는 걸 처음부터 끌고 알고 있어야 자각몽인데 그래서 꿈에서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정상적인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하시는 걸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래서 얘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럼 또 답변을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까지는 또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자각몽 같은 경우는 꾸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또 자각몽을 끄게 하는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자각몽이 정말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7단계 걸쳐가지고 자각몽을 이런 방법으로 꾸게 할 수 있다. 예지몽은 정말 믿을 만한가요? 라고 할 때 예지몽은요 그냥 우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딱 2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샀는데 150달러에 샀는데 지금 700달러가 됐다. 내가 그럼 엔비디아가 700달러가 될 것을 예상하고 샀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일종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지몽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꿈에 무슨 신이 나타나거나 천사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은 반론을 하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괴물들이 나온 적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괴물들을 따져 보면 결국에 내가 봤던 이것저것을 그죠 짜기게 하고 편집한 거니까요. 결국에 내 두뇌에 그죠 내가 의식하고 통제하고 있던 시간에서 의식과 통제가 슬쩍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무의식이 전면으로 나오면서 나의 지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부분들은 몸을 쉬게 하고 인간의 뇌는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동안에도 움직이니까 24시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꿈은 우리의 정신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재밌는 게 저도 한 번도 꿈에서 공부를 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꿈에서 수학 문제를 푼 적은 없어요. 왜냐? 이상하게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머리에 어떤 두뇌 부분을 작용하고 그거를 작동시키는 거잖아요. 말을 할 때는 결국 브로니카나 베로니카나 브로카 영역이 움직일 것이고 그쵸? 그럴 텐데 보면은 어 꿈에서는 수학 문제 못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 문제에 관련된 논리적 사고랑 관련된 이 부분이요. 그 부분은 꿈의 정신작용에서 그쵸 빠져나가는 그런 다른 그 부분 같아요. 이거는 이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작가들이 꿈에서는 수학 문제를 못 본다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기 만약 있으면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시각장애인 스티비 원더 같은 음악가들은 꿈을 꿀까요? 못 꾸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들은 그걸 못 꾸고요. 결국에 그럴 사람들은 뉴럴링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든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그 칩을 통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기까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아요. 꿈을 꾸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거는 확실하게 요즘엔 통계적으로 한 100분의 90, 10명 중 9명 정도가 꿈을 칼라로 꿉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흑백 TV가 많을 때는 흑백으로 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본 영화라든지 이미지, 그죠? TV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내러티브가 없다는 게 좀 문제지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꿈은 영화 감추는 카메라 감독은 잘하는데 이게 시나리오 작가가 엉망인 게 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책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데요. 꿈에 관해 과학적이면서 재미있는 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 책의 판매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의대 희망 학생 그리고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 그러나 꿈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닌 듯 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꿈을 잘 꾸는 것이 현실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각몽이 어떤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꿈에 관한 다양한 책 중 다양 최고였다. 그래서 5점 만점에 4.8점을 주고 싶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